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작년에 생생경제에서 참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저는 그분들 중에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을 반대하기 위해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309일 동안 펼쳤던 노동자, 그리고 35년 만에 복직을 위해 다시 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김진숙 지도위원입니다. 그녀가 지금 다시 거리에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화로 만나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달 전쯤인가요? 부산에서 뵀던 게요. 그렇죠? 네네. 네, 제가 부산의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위원님과 함께 인터뷰 나눴었는데 지금 왜 거리에 계세요? 일단 뭐 제 복직 문제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진중공업이 매각을 다시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매각 우선 협상자로 산업은행이 투기 자본을 선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자들이 또다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유가족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단식 농성을. 네. 그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법. 네. 우리 국회도 아직 통과하지 못하는 현실들에 대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이래서 나서게 됐습니다. 네, 본인의 복직 그리고 매각을 앞두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 무엇보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다시 거리에 서셨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이 거리 도보 행진을요? 오늘 6일째 했습니다. 6일째요. 네. 어디서부터 출발하셨어요? 부산 오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 이제 그 대구 초입인 그 팔조령 휴게소에서 마무리했어요.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첫날 17km 정도 걷고, 그래서 매일 한 14에서 17km 정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 걷고 계세요, 지금? 오늘은 그 대우조선의 경비, 청원경찰 하시던 분들이 작년 4월 달에 해고되셔가지고 2년째 또 복직 투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작년에 또 대구 게이츠라는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도 오시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오시고, 뭐 일반 시민들도 오시고, 뭐 금속노조나 뭐 많은 한진지회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 너무 추운데요. 괜찮으세요? 첫날은 엄청 추웠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많이 불더라고요. 그것도 계속 이제 북풍이 겨울에는 부니까 맞바람을 계속 맞고 가야 돼서 네. 그게 좀 어려운데 오늘 오후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게 몸으로 느껴지네요. 아하,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사실 지도님 저하고 인터뷰할 때에는 이런 소식이 없었는데 몇 달 전에 암이 재발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러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치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월 4일 날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3월 달에 또 다시 이제 방사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수술을 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정들을 다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병원에서 뭐 앓고 누워 있을 수도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제 복직을 위해서 뭐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죽하면 이 겨울에 자식 잃은 부모들이 단식을 다 하실까. 그러니까 진짜 암 환자가 편하게 알아 누워 있을 수도 없는 현실들이 가슴이 아프네요. 김용균 씨 어머니 그리고 네. 이한빛 PD 아버지가 네. 지금 단식 중에 계십니다. 네. 그때 3개월 전에 인터뷰할 때 그때 위원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네 몸 돌봐 하는데 몸을 돌보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것도 네. 해본 사람이나 하지 하셨는데 네. 결국 또 시대가 이렇게 위원님께 빚을 집니다.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뭐 오래 사는 거는 저한테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저는 하루를 살아도 하여튼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 그게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하루. 네. 그게 지금의 김진숙 지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온몸으로 싸우고 계신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돼야 되는 이유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그래 그저께도 새해가 밝자마자 현대자동차에서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서 숨지는. 근데 그 사고도 너무 어이없었던 게 그 높은 사람들이 온다고 갑자기 그 업무도 아닌 일을 시키고 근데 그런 노동자들은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원청의 책임인 건데 원청에서 높은 사람이 온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난 건데 처벌받는 사람은 고작해야 뭐 하청업체의 관리자 정도만 처벌을 받거나 벌금 몇 푼 내거나 이러면은 안 없어지거든요. 이런 사고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공장에 다닐 때가 40년 전인데 네. 그때도 이런 사고들은 많았어요. 근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산재 발생률 1위인지에 대해서 정치권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공약으로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면은 저는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처벌이 되고 네. 그런 사고들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법사위에 나온 안들이라는 것도 보면은 뭐 대기업들은 다 빠지게 돼 있고 한 사람 이상의 뭐 노동자들만 한 사람 이상 사고 난 거에 대해서만 뭐 책임을 지게 된다든지 뭐 사회 화청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준다든지 네. 이거는 기업을 보호하는 법이지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들을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법 9호에 맞는 안전한 대한민국 9호에 맞는 그렇죠. 법안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정부에서 8일날 이 중대재해법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이 법안 내용 자체를요, 현재. 그 저뿐만이 아니라 그럼요. 그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특히 현장에서 일해본 노동자들은 다쳐본 노동자들은 이 법의 문제들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걸 진짜 법 취지에 맞는 걸 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해서 진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런 누더기 법안이 또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지금 법안 소위의 심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근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수정안들이 나온 건데 저는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몸으로 지금 싸우고 계신 건데요. 현실적으로 되게 해야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들도 네네. 우선 기업에 대한 처벌들을 강화하면서 산업재해들이 훨씬 확 줄어들고 저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집이 아니라 저승으로 퇴근하는 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대책위의 목소리를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당사자들이니까요. 그렇죠. 저승이 아닌 집으로 퇴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죠. 앞서 현대자동차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뭐 정의상 회장은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위해 다 같이 노력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만 믿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그럼요. 지금 현장에서 죽고 있으니까요. 법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 투병 중인 김진숙 지도가 치료를 중단하고 거리에 섰습니다. 자, 재벌 회장들이 그 사고 날 때마다 뭐 뼈를 깎는 자성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자성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 뼈는 없죠 지금. 근데 그게 말로만 그렇게 되고 실제로 돌아서면 다 또 도로하면 탑비리 돼버리고 이러니까 네. 애꿎은 노동자들만 그중에서도 정말 아무 힘없는 하청 노동자들만 죽어나가는 현실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도님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민사회 종교단체 대표 233명이 김지도의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식 접하셨죠? 네. 네. 또 지금 15일째 우리 지도님의 복직을 위해 단식 농성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마음이 미안하면서도 고마우면서도 뭐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해요, 요즘은. 그쵸. 근데 청와대 앞에서 지금 15일째 노숙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얼마나 춥네. 춥겠어요. 근데 그러게요. 그걸 새벽이면은 침낭을 뺏어간다든지 뭐 비가 오는 날 위에 이제 비닐막 같은 거를 덮는데 그것도 못 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또 절을 하세요. 뭐 108배를 하시기도 하고 1000배를 하시기도 하고 집에서도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청와대 앞에 와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 이상은 또 못하게 하고 네. 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무슨 시물품을 들고 올까봐 가방을 다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하던 저희들이 당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21년도에 대한민국 그것도 청와대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 쓰신 것도 제가 봤는데요. 네. 정부에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들은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 뭐 경사노위에서 나름대로 이제 사측하고 뭐 교섭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 사측과 공식적으로 교섭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정부 측의 노력들이 저희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게 없네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한진중공업 측이랑 뭘 조율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한진중공업 측을 만난 거는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거죠. 저희한테 뭐 교섭 자리 한 번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적이 없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교섭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건데 그렇죠. 사측에서는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경산호위 문성현 위원장한테 이 문제에 대한 전권을 일임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네. 경산호위 측에서는 사측과의 교섭 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이라 저희들은 그 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진중공업 측에서 재고용과 위로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지도님? 근데 그게 이제 보도자료로 저희들이 접했어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들으셨어요? 예, 들었는데 그 재고용이라는 건 사실은 복직에 대한 책임들을 회피하기 위한 거고 네. 재고용 후 그날로 명예퇴직한다 이건데요. 그걸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직을 거부한다는 거는 그 35년 세월에 대한 책임들을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측이 다 회피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보상금의 문제인데 위로금이라 그러죠, 사측은. 네. 그걸 이제 8천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그 8천만 원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모금을 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측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해고자한테 모금을 해서 8천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모욕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측이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보도자료로 나왔다는 게 더 충격적인데 그 김진숙 지도한테 직접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사측이. 안 받아들일 거를 알았겠죠, 한진중공업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잖아요, 이건 전혀. 그렇죠. 알겠습니다. 노동자로 정년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작년에 밝히셨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애초에 이제 출근 투쟁을 복직 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복직 없이 정년 없다라는 걸 밝히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지난 연말이 뭐 쓸쓸하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뭐 절망적이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30일 날 연말이 돼도 사측이 어떤 태도 변화도 없었기에 도보 행진에 나선 거는 이 투쟁이 연말을 넘어가는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거를 저 나름대로 알리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정년은 노동법에서 나라에서 정한 숫자고 우리 지도님에게는 복직한 이후의 그렇죠. 정년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최악의 2020년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죠. 힘들었죠, 다들. 네. 그리고 앞서 제가 헬스장 관련된 이야기도 전했고 자영업자분들 전했고 또 고용에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 이야기도 전했는데 간신히 버티고 사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부산에서부터 오늘 대구 초입까지 이렇게 쭉 엿새를 걸어왔는데 네. 사실 화장실이 이제 국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카페를 이용한다든지 뭐 어디 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카페들도 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뭐 음식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몸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들 이 정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셨던 분들이 어떻게 삶을 버텨나가고 계신지 정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게를 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셨던 분들이 그 가게 문을 닫고 어떤 삶들을 사시고 계시는지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길을 한번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문 닫힌 가게들을 보시면서 진짜 어디에 정책이 맞춰져야 되는지 어떤 분들을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좀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와야 이게 탁성공론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정말 제가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다들 힘내시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김진숙 지도님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버티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요. 네. 그래도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청와대 도착은 지금 며칠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애초 한 2달 잡고 나왔는데 뭐 그 정도 걸리겠죠. 네. 치료는 그럼 그때까지는 전혀 안 받으실 생각이세요? 네, 할 수가 없죠, 치료는.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도보행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었습니다.